네, 안녕하세요. 수련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그 세 분 강론을 들으시고 벌써 한 50분 정도 흘렀는데 최대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자료가 개인별 브로셔 다 들어있고 혹시 그 안내 살짝만 드리면 요렇게 좀 두꺼운 책자 혹시 있으시죠? 그리고 논술의 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그 5월 말에 한 일주일 전쯤 해서 올해 수시 모집 요원이 다 발표가 됐어요. 거기 들어가면 사실 자료를 다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뭘까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만간 책자로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이제 급한 대로 저희가 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군 하고 좀 파악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요.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학부 졸업했고요. 요거 그냥 국제학부라고 적은 거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게 통계학과 하면 사실 이제 문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 들어갈 때 아무튼 이제 그 수학과랑 통계과랑 같이 뽑아가지고 뭐 나중에 수학과가 뭐 그런 거면 이과입니다 이과.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출강은 뭐 분당이랑 분당하고 같이 가고 있고 뭐 중형례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두 꼭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뭔가 내용 구성 같은 걸 할 때 이제 약간 애들한테 말할 때 필요한 것과 약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 말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논술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해볼래? 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논술이 무슨 시험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시험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수업 구성을 합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제 구성에 대한 면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 수능 기준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설명의 느낌을 약간 수능과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시는 느낌도 있겠지만은 뭔가 받아들이실 때 논술 시험은 수능과 비교해 본다면 약간 연결된 준킬러가 9개쯤 있다. 아니면 그냥 킬러 4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문제가 딱 4개만 나오던지 네. 아니면 대문제가 3개인데 셋셋셋 연결되어 있던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논술도 시험 시간은 거의 100분으로 학교마다 차이 있지만 동일한데 이제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본 난이도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학생들의 실력 딱 맞춰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쉬운 거 있고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입장에서도 사실 똑같은 수학 문제도 맞고 수업에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은 뭐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풀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가장 다른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시험에 제시문이 있다. 그러니까 수능은 당연히 문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 보면은 맨 앞에 제시문 같은 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을 서술형으로 한다. 이 정도만 보면 그럼 수학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뭔가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당연히 수학 문제는 맞는데요. 제시문에 써 있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면 고3이 아니지 싶은 내용들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수능 특강이나 뭐 개념 완성 같은 거에 뭐팁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완전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교과서에 기본적인 내용 그런 걸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이제 그 풀이 과정을 보기 위한 수산 뭐 이런 것이고요. 그 제시문에 써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기억이 나시지도 않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써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5등급이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중3 때 애들 배우는 거거든요. 인수분해하고 뭐 이럴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사실 이게 안 써져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시험을 내는 사람이 이걸 왜 써줬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거야라고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제시문 없이 보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풀다가 막히면 잠깐 혹시 이런 거 있었는데 좀 써볼까 하고 약간 연결하는 느낌으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거 실제로 제시문에 있었는데 제가 수업할 때 빼고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한번 풀어봐고 시간을 줬더니 이제 다 동일한 지점에서 막혔단 말이죠. 근데 애들한테 야 근데 혹 사실 제시문에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니까 아
하고 이제 거기서 이걸 쓰면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업할 때도 사실은 제시문을 뭐 줄 때도 있고 뭐 뺄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빼고 줬던 이유는 애들도 다 알아요. 제시문이 있으면 참고해서 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들으시는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시험 볼 때가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제시문을 쓱 보면 이거 뭐 왜 주는 거야? 싶은 내용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쓱 보고 넘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없이 했다가 나중에 이거 생각하면 돼를 하면 약간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쓰면은 이득이 있는 거구나.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문제 구성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 평소 문제 푸는 스타일과 비교하면은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시간 여유는 있는 편이니까 조금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시험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논술에 맞을까 안 맞을까 사실 필요성 때문에 오신 것은 맞지만 뭔가 이제 맞아야 이게 더 효율적인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조금 요약을 해보면 뭔가 이제 그 수능 문제 풀 때 약간 좀 시간 압박이 좀 힘든 친구들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보다는 내가 수학을 좀 괜찮지 약간 이런 친구들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특징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막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썩 비효율인 것 같아가지고 좀 큰 틀에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원서 지원하기 전에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 이런 면에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두 가지 그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새로운데 하는 약간 논술의 고유 주제랄까요? 논술에만 나오는 그런 느낌들 아니면 이건 익숙하지 하는 약간 수능형이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모두 다 세 문제 아니면 아홉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논술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수학 문제니까 값을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풀이를 적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근데 어디까지나 약간 제 생각에는 결국에 제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 당연히 참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은 의치안약 라인으로 한정지어서 보면 네 일단 논술 이런 게 논술 문제지 할까요?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학교가 인하대가 대표적인 거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아주대도 그런 특성이 되게 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비중이 높다 정도고 적당히 섞여 나오는 곳들이 사실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좀 독특하죠. 중대는 약간 수능형이다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난이도별로 한번 잘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색칠된 게 혹시 티가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색칠한 것들을 시험 범위로 한번 티를 내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건동홍으로 잘랐을 때 건동홍 이상은 다 미교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나 경북은 미적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확 여기는 미확이고 여기도 미확이고요. 네. 잠깐만 연미는 미기인데요. 아무튼 좀 잘못 체크해 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 범위가 줄면 사실 좋죠. 왜냐면은 기하나 확통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가 줄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야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하대 그 의회 논술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좀 심각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험 범위의 축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대에는 앞서 생명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명하고 같이 본단 말이에요. 생명 지정으로. 근데 문제는 수학은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아마 아주대 의대 있고 아주대 자연 있고 이렇게 문제 학교 가려놓고 그냥 보면 썩 그렇게까지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아주대 빼고죠. 빼고는 당연히 수학이 더 변별력이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주대는 애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약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근데 생물이 저는 생물 선생님이 아니지만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성대 혹지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이슈를 알고 계실까요? 그 수원2에만 시험 범위가 나온다. 근데 공식적인 자료는 모두 다 미기학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입학 설명회에서 입학 처장님이 공식적으로 말하신 내용이니까 뭐 수원2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네, 시험 범위가 수원2면 또 심각하겠죠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재작년부터 생겼으니까 그 보면은 인기는 정말 많은데 수원2 안에서만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론 내용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뭔가 이제 이걸 위해서 준비할까라는 차원에서 살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고대 세종 약대 아니면은 이대 약대 아니면 여기 빠졌거든요. 동국대 약대도 있는데 그 약대 라인은 의치수 약 뭐 한 이렇게 다 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약대 논술은 그렇게까지 막 의대처럼 어렵게 나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정리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데이터가 2년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썩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확실히 의대 의치수 쪽 논술하고는 확실히 난이도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진행을 하거나 뭔가 논술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 수능형, 그러니까 숫자를 값으로 내고 평소 익숙한 스타일의 문제들은 사실 수능 공부로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그 논술 수업 진행할 때는 같이 가져가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그 논술에만 나오는 것들을 좀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수능 형식의 문제는 다른 친구들도 잘 풀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 못하는 데서 내가 더 득점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가 좀 특이하니까 한번 이제 선행학습 혹시 그 선행학습 영향 결과 평가서라는 자료를 아시나요? 그 학교에서 그 작년 기출을 띄워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뭐 스스로 점검도 하고 뭐 선행학습을 냈는지 안 냈는지 막 그런 자료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그 22년도입니다. 작년 선행학습이죠. 거기에 이제 그 중대가 되게 친절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뭔가 얻을 자료가 있나 하고 읽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중대는 기하 과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때 시험 범위가 이제 미기였거든요. 그 시험 포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위해 수능 이후에 기하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신경 안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수학 어렵게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출제된 내용은 매우 기본적이므로 문제가 없다. 네. 교수님들의 뭐 입장은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바로 직전 기출이죠. 그때도 기본적으로 내야 한다. 네, 과도한 선행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걸 보고 한번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2학년도에는 진짜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이라 함은 물론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새로 하는 거니까 뭐 내신으로 했다 하더라도 좀 어색한 것은 맞는데 약간 이런 거죠. 생긴 건 분명히 기하가 맞아요. 문제를 딱 보면 누가 봐도 기하 문제지 싶은데 약간 풀로 들어가 보면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이거 수원투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네, 생긴 건 분명히 기하인데 그러니까 기하만으로 내면 이제 되게 누구든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낸다면 기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했는데 작년에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미를 찾을 것은 약간 뭐랄까요, 어렵게 되진 않았는데 진짜로 약간 이런 정도로 약간 그 의미를 찾는 정도로 좀 이제 실질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대비할 게 2, 3 그 선행학습 보고 대비해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나 하고 읽어봤는데 썩 그렇게까지 막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원래 하던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 3 거만 가져왔지만 그 전에도 비슷한 그런 피드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썩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니까 뭐 애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긴 하지만은 그 지금 중대 모의를 치고 있거든요. 올해 그 모의를. 근데 그 문제 보면 그렇게 되게 쉽게 됐더라고요. 그 전보다도. 근데 미기막이 다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다 내려나 보지? 뭐 정도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차이점은 과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더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더 내면 모르겠습니다. 쉬운 걸로 내면은 뭔가 그 쉬운 걸 내야 한다는 피드백이 자꾸 있었거든요. 더 쉬운 거 내야 된다. 그랬나 싶다가도 더 어려운 거 내면 그래 새로 한 문제가 추가됐으니까 어려운 걸 냈나 보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수 중에서 뭔가 그 약간의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향성이 있을 만한 학교를 찾다 보니까 경북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치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 경북대는 그 한 작년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되게 수능형이다라고 학교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문제를 봐도 그냥 계산 갈아 넣는 수능형 같네라는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2년도까지는 그랬거든요. 이 모의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 아닌데 약간 비슷해요. 막 그냥 막 더러운 거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논술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논술 수업만 들은 친구한테 딱 가려놓고 이거 논술 같아 수능 같아 그러면 모르겠어요. 굳이 고른다면 이제 제 생각에 수능이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모의 이런 거 나왔고 이 비슷한 구조로 이제 기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참고할 만하다 모의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2, 3 모의를 봤더니 되게 논술논술하게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경북대 안 같지가 않은데? 라는 느낌으로 냈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작년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출인데 네, 되게 전형적인 논술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이라 하면 그 논술에서만 배우는 것들, 수업 시간에 했을 법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저의 그 맥락은 이제 모의 논술을 참고할 수 있는 곳들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걸 적극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건 사실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저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 저희 이제 계속 수업 진행할 때는 이렇게 막 자료 정리해가지고 뭐 애들한테 뿌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오시면 이거 뭐 이런 자료 당연히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 경희대가 의치한 약을 다 뽑잖아요. 약대를 뽑기 시작했으니까 거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의치 한약이랑 자연이랑 같이 뽑는다면 그 자연 친구들과의 논술 점수 차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기대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 지원하는 풀이 다른 거 맞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경희대는 따로 치기 때문에 썩 그렇게 비교될 분은 아닌데 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 좀 아쉽게 가져왔는데 중대가 그 의대랑 약대랑 뭐 다른 인기 있는 공대랑 같이 보거든요 시험을. 근데 보면은 그렇게까지 시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제가 역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비슷하게 맞는 문제는 다 동일한 것 같고 못 맞는 거에서 맞추면 가나? 약간 이런 약간 결과론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거 보시면은 일단 되게 높죠 여기는. 네, 되게 컷이 높아요. 그리고 뭔가 그 실질 경쟁률 순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인기도로 결국에 결정이 됐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희대 의예를 쓴다고 하면은 일단 95점이면 사실 다 맞는다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다 맞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여기는 되게 전형적인 논술 문제 그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새로운데 그렇다고 논술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주제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은 없고 상황이 되게 새로웠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뭐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특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연대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도 굳이 그 말씀드린 김에 제 생각에는 진짜 그냥 교수님들 내고 싶은 대로 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 이게 작년과 전혀 관계가 없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달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경시를 준비했고 이런 수학적인 능력보다도 뭔가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랄까요? 구조 짜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약간 생각하는 그런 힘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내려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20점 차이 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거는 그거예요. 그 이제 결국에는 의치한약수 아니면 이제 조금 내려와서 서성원까지 그 갭을 잡는다고 하면 바운더를 잡는다고 하면 결국에 쓰는 곳은 생각보다 겹치게 되고 몇 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 지원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뭔가 지금 상태의 고민은 그 준비를 해 말어 약간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하실 테니까 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뭔가 그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수능 최저도 신경 쓰고 뭐 내신은 어떻게 깎이는 다 신경을 쓰는 거 맞는데 뭔가 결국에 가장 크리티컬한 건 시험 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애들이 분배가 될 거고요. 그 느낌에서 한번 미리 고민해 보자 정도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자료는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뽑아 온 거거든요 몇 개만.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게 수능 직후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성안으로 잘라서 다 이제 학교만 배치해 놓은 건데 약대까지 해가지고 경희대 의치한약하고 서강이 이제 A, B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뭐 그런 티 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그 양분이 되겠죠. 근데 딴 데는 아무리 봐도
요즘 라인인 친구들이 쓸 데가 없더라고요. 뭐 숭실대, 뭐 항공대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갈릴 텐데 약간 풀이 겹친다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유치원약 다 몰리겠군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날 시험을 지원한다면. 그다음에 동국대학대랑 카대, 의대약대 여기 같이 보거든요. 같은 시험지로.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물론 라인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같은 시간에 있으니까 그 카대, 의대 볼 애들은 보러 가고 약간 카대학대랑 공대학교랑 공존하는 그런 느낌. 이제 학교 스타일이나 아니면 내 그 강점 약점을 보고 좀 이렇게 저울질 해야겠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다 몰리겠죠. 안 그래도 인기 많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이제 혼자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가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다 같은 시간이거든요. 고세 그 본캠 가서 보고요. 고대 세종약 그 고대 세종 가서 보고요. 여기도 대구 내려가서 보고요. 여기 이제 그 중대 같이 시험 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공존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잘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따로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애들 입장에서도 해 말어 아니면 지금 수능 라인이 이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뭐 미리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할 때 채점을 어떻게 하나. 이건 사실 풀이 쓰는 시험이니까 풀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좀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풀이 과정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단계별로 채점을 해요.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 선행학습 그 자료에 맨날 실어주고 있거든요. 뭐 여기 맞으면 몇 점, 뭐 여기까지 하면 몇 점 이런 걸 실어줘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수능은 사실 끝까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라 조금이라도 계산 틀리면 끝난단 말이죠. 이제 논술은 그게 아니니까 뭔가 이 시험 볼 때의 마인드셋도 끝까지 내가 못 가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기까지 쓰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 짤 때도 만약에 가다가 좀 막힐 것 같으면은 그래도 그 한 대까지는 하고 이제 내가 중지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풀이 할 때도 당연히 이제 과정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서술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앞선 선생님들 그 과학논 선생님들의 좀 이야기를 좀 옆에 들어봤는데 약간 뭔가 과학 논술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학은 이거는 이제 그 채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이런 말을 이렇게 쓰면 다 주고 이런 말을 이렇게 쓰면 안 주고 이렇게는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유로 넘겨버려요. 이건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런 거죠. 뭐 친절하게 쓰는 애가 있었는데 뭐 붙었고 떨어졌고 아니면 반대로 되게 연습장처럼 썼는데 붙었고 떨어졌고 이거를 봤을 때 저의 지금의 의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서술은 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말로 선생님별로 의견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니지 모르는데 예쁘게 써야지 당연히 옳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아니지 대충 풀어도 되지 이게 당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업할 때도 뭔가 그 내신 서술형처럼 절대 깎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세세하게 적는다는 전략은 좋죠. 안정적이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서술을 할 시간에 차라리 빨리 서술을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알아듣기만 하고 빨리 딴 걸 풀자 그냥. 그게 더 점수가 높을 테니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성할 때 근데 누구 보여주려고 답안 작성한 일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쓸지 모르겠는데요. 잘 쓰면서 그런 고민을 엄청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면은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실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애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써라.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첨삭 시간에 말해줄 테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제가 준 가이드라인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부담감 없이 막 쓰더라고요. 그냥. 근데 사실 공부 적당히 했으면 굳이 연습 안 해도 사실 잘 쓰거든요. 다들 원래 풀던 그게 있으니까. 근데 막 이제 그 누구 보여주려고 쓴 일이 없어서 부담감을 갖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채점하는 교수님은 네. 모든 결의 답안을 다 대비하고 채점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서술에 대해서 그냥 보는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로만 하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튼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촥 있을 때 답안 실제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점 이렇게 이제 그 균등해서 아무튼 잘라가지고 채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교과나 학종은 이제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뭐 정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없겠다 싶으면 물론 이제 질르긴 질르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지름은 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논술은 그냥 사실 더 좋은 데를 쓰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공략해서 결국에는 뭔가 적합하게 딱 그 이상적으로 준비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의 그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준비 안 하는 애들보다는 무조건 잘할 수 있게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럼 이거는 제가 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더 전에는 아니지 수학을 잘해야지. 그냥 그러면 다 잘할 테니까 이런 기조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제 속에서도. 근데 갈수록 사실 논술은 수능도 하면서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다른 공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제 수학 잘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좀 준비를 계속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느낌으로 수업 그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부분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기하학통은 내신만 한 애들보다는 당연히 잘할 수 있게 좀 연습해가지고 그거랑 덧붙여서 이 부분이 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밖에 안 했을 텐데 기하나 확통을 내신으로 하면 그 안에서밖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미적분하고 시험 범위가 섞여 버리면 지금 기하 문제인데 미적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섞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까지 이제 뭐 대비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 예. 그래서 중간에 그 시간표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시간표는 그 브로셔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그 의대 반 있고 이제 좀 촘촘하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요 대학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커리입니다. 그래서 11번 진행할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뭐 그런 거 적어 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대 시험 일정이 추석 바로 전이에요. 그럼 이제 추석 끝나고는 정규 수업은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학원 차원에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유는 이런 거죠. 10월에도 수업을 하면 당연히 좋죠. 도움이 되는데 10월이 되면 사실 수능 할 마음이 커지니까 이게 논술이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야지 그래도 논술 준비할 거면은 이제 9월 말에 끝내고 10월 달에 있는 수업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아니지 수능이 가까워졌지만 난 그래도 논술의 그 감을 잃지 않겠어. 더 준비할래.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업 내용 조금 말씀드리면 3시간 반 수업인데 앞에 90분은 주제 강의하고 중간에 시험 보고 뒤에 이제 시험 해설하고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시험 볼 때 저번 주 거 다시 쓰기 과제 점검하고요. 그래서 다시 쓰기 과제가 그냥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습 똑바로 하자 이런 차원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 시간 실전 모의 시간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대면 첨삭하고 서면 첨삭하고 그다음에 복습하면서 질문 있으면 그 질문하고 그러니까 개인 과외 시간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습 영상이나 성적 문제 나가고 뭐 상시 입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결국에는 그 잘하는 친구일수록 제 생각에는 저의 지식 전달도 좋지만 본인의 그 내용에 대한 점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피드백을 잘 구성하려고 정원은 이제 제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1대1 그 첨삭할 때 어떤 느낌으로 진행하는지를 살짝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일단 시험지 채점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푼 게 있겠죠. 그럼 잘 푼 거는 물론 넘어가도 괜찮긴 한데 그 해설하고 똑같은데 잘 풀었으면 그거는 굳이 뭐 제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해설이나 제풀이랑 다른데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 이게 이래가지고 잘했다. 그 내용도 당연히 말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깎였는데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수정하자 말을 해줄 텐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상위권 친구들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풀다가 막힌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분류하면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진행해서 끝맺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예 풀이가 다른 거예요. 제 거랑 아니면 해설 거랑 아니면 애초에 그 친구가 풀려고 했던 방향으로 들어가면 절대 풀이가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논리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잡아주고요. 그래서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잘하는 친구일수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첨삭을 하는 게그 수학 열심히 하자도 있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그 친구의 성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여기 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원서 쓸 때 되게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 이제 8월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9월 요때가 올해 원서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진행하고. 네. 근데 요거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육론수를 쓴다고 하면 적정한 라인을 쓰기도 하겠지만 뭐 상향도 쓰고 보험도 쓰자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상담을 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건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다 뭐 그런 말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그냥 열심히 애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논술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이제 의지만 좀 가지고 오면은 제가 최대한 좀 다양하게 애들한테 맞게끔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해서 잘 수업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 연락처 QR 코드거든요. 그래서 학원 통해서 그 상담 신청하셔서 해도 되는데 뭔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가 질문이 있으시고 하면은 요거 사진 그 뭐죠? 사진 어플 그래서 그냥 화면만 띄우면 그 연락처 QR이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초연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넘어가면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